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인간에 의해 네 번째 주 강의가 되고요. 지난주 3주차에는 우리가 인간의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이제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전기, 아동후기, 아동전기, 아동전기는 주로 이제 유아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후기는 학령기라고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 정도 수준, 그 정도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의 청소년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 그 이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 또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기, 성인 초기, 또는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같이 살펴볼 테고요. 청년기는 보통 대략 나이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19세에서 25세. 대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시기라든가 또는 결혼하기 예전으로 치면 이제 결혼하기 전이겠죠. 요즘은 뭐 결혼 연령이 워낙 늦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19세에서 25세 정도인지 기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신체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신체적 성숙이 청년기에 있어서 거의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신체적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오면 스포츠 선수들이 이때 한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성과를 내는 그런 시기이죠. 이 청년기를 이제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상태 유지 이런 것들도 서서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 활동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물론 이건 또 최근에는 어떤 신체적인 나이 뭐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젊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날두 같은 경우는 지금 37세 아니에요? 근데도 열심히 현역 선수로 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근육과 내부기관의 기능 역시 최고조인 그런 이제 시기가 바로 청년기의 시기가 되고요. 감각이라든가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시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청각 또 감각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 전후 해서 그때 가장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기계적 암시, 지적 과제 수행 속도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20세 이전인 18세, 19세 이럴 때가 가장 사실은 제일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준비하고 그럴 때 아니면 이제 대학 들어와서 1학년 요런 시기가 사실은 이제 지적 과제 수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거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다 배웠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지금은 그런 이제 지적 수행 능력, 수행 속도가 조금은 이제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판단이라든가 추론,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발달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 시기에 이 청년기 시기에 바로 굉장히 형성이 되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자율성 발달 측면에서는 요 시기가 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경험도 하고 또 앞으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그럴 테겠지만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라 군 입대라든가 또 졸업 후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영동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기숙사 생활이라든가 또 통해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하고 이제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비교적 지금까지는
부모님에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술 또 그런 테크닉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요.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거나 그동안은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 의존을 했다라고 한다면 독립하고 이러한 독립과 의존이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측면을 갖다가 고루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서로 상반되는 측면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부모로부터의 분리 독립, 또 기존에 의존했었던 이런 시기들이 겹치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양가 감정들을 갖다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요 시기에는 슬기롭게 잘 조절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그러면서 자율성을 키워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가능하면 기존 그 성인들 또는 기득권 시기들이 이런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금지를 한다라든가 제한을 한다라든가 이런 그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존중을 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그 인정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자율성 발달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애정 부분에서는 어떠냐? 예. 애정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겠지만은 청년기 애정은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이자 또 연인으로 발전이 돼서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이제 감정을 갖기도 하고 그런 시기이고요. 또 이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성 역할의 정체성. 요즘은 이 부분 자체가 성 역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성차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죠? 어떻게 뭐 남성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여성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자꾸 눌리지 왜?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에 청년기에 성역할의 정체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환경과 맞물려서 형성이 돼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이럴 때면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 남성은 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좀 여성다워야 되는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이 최근에는 어떤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서 지양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죠. 예,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거지만은 대학 진학 그리고 군입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직업 선택 그리고 취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청년기 시절에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죠?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는 뭐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겠죠. 가장 큰 거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특히 가족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관습적인 또는 어떤 상황적인 환경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인적 심리적인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특히 뭐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업을 선택을 하고 어떠한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도 사실 이런 사회 환경적인 측면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 이러한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는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정보하고 또 제공하는 정보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워낙 뭐 구직난이 심한 요즘 세대이다 보니까 삼포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그렇죠? 삼포가 뭐죠? 삼포. 취업, 연애, 결혼. 네. 취업도 포기를 하고 연애도 포기를 하고 결혼도 포기를 한다. 그래서 3포 세대. 5포 그러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워낙 살기 힘드니까 자녀도 낳지 않나. 예,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하기 어렵다라든가. 그러면 5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 매칭.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또 반대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인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매칭이 안 되니까.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하겠다는 사람은 느는데 정작 업체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해법은 없는 건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정재현 씨는 1년째 졸업을 미루며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복지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공채로 뽑으면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있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노후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이 없고 선배들한테 들을 기회도 없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고착화되는 그러다 보니 중소제조업체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12달 항시 채용 구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집 붙여놓고 하지만 사실 지원하는 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죠.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이 상승했고 부족인원도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선박 발주가 급증해 글로벌 1위를 달리는 조선업의 경우 일감은 늘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10년간 장기 불황으로 조선업 종사자가 크게 줄었는데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겁니다. 운전 운송직은 비대면으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인력은 부족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차이, 사회적인 차별인식에다 실업급여나 청년수당에 의존하며 취업을 연기하는 현상까지 가세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신성장 산업들이 나타났지만 직업교육은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보면 직업훈련 예산이 7%밖에 안 됩니다. 직업훈련 예산 확대나 신기술 교육 확대를 통해가지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 강소기업 일자리를 알리는 노력이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정부 앞에 자금전을 받습니다. 정부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취업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좀 많이 줘라. 여기에 중소기업 복지 혜택을 늘리고 프리랜서에 대한 안전망 강화 등의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 매칭이 안 돼서 그래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사실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대생 같은 경우 나는 공무원 하겠다. 또는 대기업 준비하겠다. 그거는 개인의 의지인 것이죠. 옆에서 보기에는 왜 대기업만 고집을 하는지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비대면의 IT 분야 굉장히 지금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추세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야에서는 역시 이제 소위 여러분들 많이 들었었던 것처럼 코딩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직업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요 취업난 구직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의 책임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또는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기회, 정보 이런 것들이 진짜 최적화되고 효율화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 초기예요. 성인 초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26세에서 39세 정도? 예. 사실 뭐 성인은 투표권 가지면 성인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투표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만 18세로 내렸잖아요. 투표권, 참정권을.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정도의 성인이라는 표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인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그런 상황을 일반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시기에 이제 발달 단계는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건강 상태, 신체적 힘 이런 부분도 이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청년기의 최고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 경우는 이제 그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높다고 하는 거고요. 대략 요 시기까지 이제 연속이 된다는 것이죠.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날두 같이 37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 상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뭐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흡연, 음주, 그 다음에 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그 수학적인 그런 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인 초기부터는 진짜 이제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능 발달 측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지능이 추가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새로운 지능 이런 것들 발달이 일어나지 않고요. 인지 기술의 경우도 인지적인 능력 이런 거의 경우도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 성인 초기에 있어서 이제 친근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경험을 못했던 이런 그 새로운 요소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대부분 이 시기에는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요.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는 가족 간의, 그죠? 가족 간의 어떤 친근감, 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 그 외에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와 뭐 부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나하고 부인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가족들, 그쵸? 친족들. 그리고 나는 나의 친족들. 우리 또 같이 어우러지는. 이제 그러한 범주가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관계 형성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는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가.
그런 측면들, 또 부부간의 침이라든가 의견 충돌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른 어떤 그 사회적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고립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성인 초기에 이제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혼 그리고 부부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 단어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결혼은 친밀성과 성숙한 사회적 관계를 갖다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부간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의견이 서로 잘 안 맞는다라든가 또는 갈등이 심하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이혼을 하는 그런 연령대도 거의 이 시기에 집중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상호 간에 부부 간의 어떤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완해 나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도 물어보는데 앞으로 혹시 결혼을 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고 결혼 안 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요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결혼 안 하겠다. 굳이 뭐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여학생들의 경우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이미 매스컴에도 그런 점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같이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결혼하겠다. 그래도 결혼하겠다. 그래도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 우리는. 예.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부부간에는 항상 갈등도 있고, 또 서로 보완하고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뭐라 그러죠? 진짜 이긴 사람? 아니요, 살아남은 사람이래요. 살아남은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하고 상대방의 부부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갖다가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손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너 싱글 생활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커다란 이제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요 시기, 요 시기는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이제 어떠한 부분이 이 성인 초기에 부담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냐면 자녀의 양육이. 가정을 이루다 보면 항상 자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녀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자녀 양육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의 삶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자녀들이 그렇죠? 이제 변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이제 부부간의 다툼 이런 것들도 이제 있게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시기에는 역시 임신과 출산 또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의 만족도라든가 그렇죠? 행복감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굉장히 커다란 시기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부부간의 책임 또 역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직업 역할을 갖다 이제 수행하는 측면에서 특정 업무 또는 전문성, 기술 습득 이런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떤 직업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토익을 보래. 토익을 몇 점 이상 높여야 된다라든가. 이게 요즘은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꼭 어떤 성적으로 요구한다기보다는 자기 개발 측면에서 자꾸 푸시를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와의 경쟁 또는 어떤 그 직장 내 조직상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가족 내 부부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직장 내에서의 어떤 동료 또 그 상사 또는 후임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발달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중장년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중장년기는 이제 40세에서 64세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장년기의 이제 신체적 발달 측면은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이 이제 감퇴되기 시작해요. 감퇴되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을 못하죠. 물론 예외가 몇 명 있긴 하더라고요. UFC의 추성훈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 열심히 해서 지금 48살인가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승리를 했죠. 예. 그런 이제 뉴스도 우리가 봤는데 얼만큼 자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발달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꾸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빨리 쇠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감소하고 또 질병 회복 이런 거에도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성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갱년기가 이제 이 시기에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소위 완경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월경이 이제 종료가 돼서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어떤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남성의 경우에도 정자의 생산 능력이라든가 정액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목소리도 이제 변화하게 돼요. 남자는 목소리가 고음의 그런 이제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특히 머리카락이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인지적인 능력의 이제 변화도 이 측면에서 이 시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모든 어떤 그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예, 그런 이제 단점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스마트폰이고 예?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그 능숙하게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에 이제 접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가족,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설계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 측면에서도 이제 능동적으로 어떤 자기의 미래를 갖다, 자기의 앞날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거의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승진 또는 이제 퇴임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다 물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되면은 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연령대가 이제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노부모에 대한 봉양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부부 갈등 또 어떤 이제 심리적인 이런 이제 침체기에도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안정된 가족 생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가족 관리를 위해서 시간 계획, 미래 목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보험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연금, 저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미래를 갖다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부적인 사회적 관계망, 가족 생활 간의 어떤 역동적인 균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